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특별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대화 시 유머를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유머는 우리 일상 대화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유머를 제대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유머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보세요. 유머러스한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대부분 즐겁고 편안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유머는 단순히 웃음을 주는 것 이상의 힘이 있습니다. 긴장 완화, 어색한 분위기를 깨는데 효과적, 친밀감 형성, 서로 웃으면서 더 가까워지는 느낌, 기억력 향상, 재미있는 대화는 오래 기억에 남죠. 스트레스 해소, 웃음은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유머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잘 사용하면 대화의 윤활유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더욱 중요한 거죠. 2. 상황 파악이 먼저. 유머를 사용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상황 파악입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분위기 읽기. 지금 유머를 사용하기에 적절한 분위기인가? 상대방의 기분. 상대방이 유머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관계의 친밀도. 아직 서먹한 사이라면 조심해야 해요. 장소의 적절성. 공식적인 자리인지 사적인 자리인지 구분하기. 예를 들어볼까요? 친구와 커피를 마시며 수다 떨 때와 중요한 회의 중일 때 같은 유머를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결과는 천지차이겠죠? 3. 유머의 종류 알고 쓰자. 유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아셨나요? 각각의 유머 스타일을 이해하고 적절히 사용하면 대화의 품격이 한층 높아집니다. 1. 말장난. 발음이 비슷한 단어를 이용한 재치. 얘 커피가 식었네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바꿔주세요. 2. 관찰 유머. 일상적인 상황을 재미있게 포착. 얘 우산 들고 나가면 비가 안 오고 안 들고 나가면 꼭 비가 오더라고요. 3. 자기 비하 유머.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유머. 얘 제가 요리를 하면 불이 나요. 아, 요리가 아니라 음식이. 4. 풍자. 사회 현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유머. 주의 너무 날카롭지 않게 사용해야 해요. 5. 상황 유머. 현재 상황을 재치있게 표현. 얘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을 때 오, 갑자기 피트니스 센터가 됐네요. 여러분, 이 중에서 어떤 유형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자신의 성격과 잘 맞는 유머 스타일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다양한 유형을 섞어 사용하면 더욱 풍성한 대화를 만들 수 있답니다. 4. 타이밍이 생명. 코미디언들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뭘까요? 바로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좋은 유머라도 타이밍을 놓치면 그저 어색한 말이 되어버리죠. 대화의 흐름 파악하기. 상대방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너무 오래 설명하지 않기. 유머는 짧고 강하게. 웃음이 나온 후 바로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타이밍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한 남자가 유머 감각을 기르기 위해 매일 유머 책을 읽었대요. 어느 날 친구들과 식사를 하다가 드디어 유머를 사용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갑자기 잠깐만요 하고 책을 꺼내더니 한참을 뒤적거리는 거예요. 결국 찾아낸 유머를 말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싸늘해졌죠. 여러분, 유머는 책에서 찾는 게 아니라 순간의 감각으로 포착하는 거랍니다. 5. 청중을 알자. 유머는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론 아주 재치있는 유머라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되죠. 상대방의 배경 지식 고려하기. 나이 문화적 차이 인식하기.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주제 선택하기. 너무 어렵거나 전문적인 유머는 피하기. 예를 들어 80년대 유행했던 TV 프로그램을 소재로 20대와 농담을 나누면 어떨까요? 아마도 큰 반응을 얻기 힘들 거예요. 반면에 최근 유행하는 밈이나 SNS 트렌드를 활용하면 젊은 층과 더 쉽게 소통할 수 있겠죠. 6. 연습이 필요해요. 유머 감각도 근육과 같아서 꾸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연습할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재미있는 요소 찾기. 매일 한 가지씩 재미있는 상황 기록해보기. 이 코미디 프로그램 시청하기. 프로 코미디언들의 기술 배우기. 3. 친구들과 유머 공유하기. 서로의 반응을 통해 피드백 얻기. 4. 즉흥적으로 대화에 참여해보기. 오버띵킹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5.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가끔은 어색한 순간도 받아들이세요. 제가 유머 감각을 기르기 위해 시도했던 방법 중 하나를 공유해드릴게요. 매일 저녁, 그날 있었던 일 중 가장 웃긴 순간을 일기에 적었어요. 처음엔 별로 재미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웃긴 상황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제 주변 사람들이 넌 참 재미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더라고요. 일상을 유머의 눈으로 바라보는 습관 정말 중요합니다. 7. 유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유머를 잘 사용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아는 거예요. 여기 유머를 사용할 때 피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1. 차별적인 유머. 인종, 성별, 종교 등을 비하하는 유머는 절대 금물. 2. 지나치게 공격적인 유머.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요. 3. 너무 많은 유머. 항상 웃기려고 하면 오히려 피곤해 보일 수 있어요. 4. 부적절한 상황에서의 유머. 심각한 토론 중이나 슬픈 일이 있을 때는 삼가세요. 5. 이해하기 어려운 유머. 너무 복잡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유머는 효과가 떨어져요. 제 친구 중에 유머 킬러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우리 그룹에서 안타까운 소식을 나누고 있었죠. 그런데 이 친구가 갑자기 농담을 던진 거예요. 순식간에 분위기가 싸해졌고 모두가 불편했죠. 그 후로 이 친구는 눈치 없는 사람이란 평가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때와 장소를 가리는 유머 사용 정말 중요합니다. 8. 유머와 공감 능력의 관계. 재미있는 사실은 유머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 대체로 공감 능력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황을 다각도로 볼 수 있는 능력, 타인의 감정을 잘 읽는 능력,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유머와 공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게 해주는 거죠. 유머를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감 능력도 향상된답니다. 제가 아는 한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유머는 지적인 공감이고 공감은 감성적인 유머다. 깊이 생각해볼 만한 말이죠. 9.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유머.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과 소통할 일이 많아졌죠.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유머 사용입니다. 각 나라마다 다른 유머 코드 이해하기. 문화적 금기에 대한 이해 필요. 언어의 차이로 인한 오해 주의하기. 상황에 맞는 국제적인 유머 사용하기. 제 외국인 친구와 있었던 재미있는 일화를 들려드릴게요. 한국에서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을 썼더니 이 친구가 정말 감자 요리 이야기하는 줄 알고 한참을 헷갈려 했어요. 결국 민감한 주제라고 설명하고 나서야 이해하더라고요. 이처럼 관용구나 속담은 문화적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히려 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답니다. 10. 유머와 리더십. 리더십에서도 유머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유머 사용은 리더의 매력을 높이고 팀의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죠. 긴장된 분위기 완화하기, 팀원들과의 거리감 줄이기, 창의적인 아이디어 촉진하기, 스트레스 상황에서 팀 결속력 강화하기. 세계적인 기업가 리처드 브랜슨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재밌게 일하면 더 열심히 일하게 된다. 유머는 단순히 웃고 즐기는 것을 넘어서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11. 온라인에서의 유머 사용. 디지털 시대, 우리는 온라인에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죠. 온라인에서의 유머 사용은 오프라인과는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이모티콘과 밈 활용하기, 문자만으로 전달되는 한계 인식하기,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 주의하기, 상대방의 반응을 확인하고 조절하기. 온라인에서 유머를 사용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제 친구는 한 번은 농담으로 보낸 메시지가 오해를 불러일으켜 큰 곤란을 겪었답니다. 온라인에서는 표정이나 어조를 직접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명확하고 세심하게 표현해야 해요. 12. 유머와 스트레스 관리. 유머는 스트레스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유머를 통해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죠. 자기 비하 유머로 부담감 줄이기, 상황을 재미있게 재해석하기, 웃음으로 엔도르핀 분비 촉진하기, 동료들과 유머 공유로 유대감 형성하기. 찰리 채플린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을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때로는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마무리. 유머, 삶의 향신료. 여러분, 지금까지 대화 시 유머를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유머는 마치 요리의 향신료와 같아요. 적절히 사용하면 대화를 맛있게 만들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오히려 맛을 망칠 수 있죠. 유머는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항상 상대방과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일상에서 적절한 유머를 사용해보세요. 그럼 더 즐거운 대화,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